네. 인생의 설계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우리 인제 학우님들처럼 대학생 시기에 다 예 20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어 진짜 교수님 20 살은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 인생 곡선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교수님이 왜 20살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는지 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 시기에 뭐 처음 우리 때는 이제 미팅도 처음 하고 내 옷도 처음 사 보고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처음 해 보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후로 '그럼 나는 대학을 졸업해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떻게 그 직업을 통해서 어 건강하게 제 인생을 설계할까? 그리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언제 유학을 가고' 뭐 이런 다양한 든 삶의 설계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업과 인간관계에 대한 삶의 구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죠. 행복한 삶의 두 기둥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특히 직업 선택과 배우자의 선택은 아주 양날의 검과 같은데,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해서 살아가느냐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시기, 대학생 시기에는 일, 워크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인턴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설계와 직업 선택의 두 번째에서 직업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개인이 직업에 적절하게 맞는가, 그런 개인과 직업의 부합도 서로 매칭이 되는지, 그래서 자신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 설계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내 삶의 가치관하고 맞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직업적으로 선택할 만한 흥미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성이 맞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직업은 내 성격과 맞냐. 성격은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한데 안에 갇혀 있는 조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직업의 다양한 속성과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있는 그런 나의 직업과 맞느냐. 그것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족 모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인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게 탐구 문제예요. 직업 선택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배우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대학 졸업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중년의 나이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교수님 주변에 인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수님은 뭐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상담사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예술 심리상담사 수련 감독으로서 그 다양한 자격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통해서 어떠한 직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취업과 진로 과목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과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 인생 이막에서 아니면 사회 초년생인 대학 졸업 후에 어떠한 직업 선택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페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흥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관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그런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선택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 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미리 가서 예비 신입사원으로서 충분히 인턴 과정을 수련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무나 실질적인 그 실행을 하기 위한 제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생산 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것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갖게 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러분이 예상을 하고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이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사회에서의 직장의 이해에서 직장의 조직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직장 조직과 구조에서 권력 구조가 있어요. 권력 구조는 상하 수직 관계에서 권한과 역할이 분담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한 권력 구조에서 소통 구조는 정보 교환이 골고루 상하 관계에서도 다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경로나 통신망이 워낙 잘 돼 있는 그런 구조 있고 친교 구조. 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유대 관계가 굉장히 친교 있는 그런 직장 내 조직 구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직장의 조직과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관리의 체제와 방식을 통해서 인사 선발 단계에서 신입사원의 선발과 부서 배치에 있어서 사원을 적절한 부서에 배정하는 일과 직무 수행 평가를 통해서 급여나 승진에 활용을 하면서 전방위 평가를 통해서 이 직무 수행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 관리의 체계를 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직업 사회와 직장의 이해의 두 번째로 직업 만족도에 그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직무의 관여하에 어느 정도의 직무를 열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직 몰입이 직장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 충성하는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들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냐. 그리고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조직 공정성인데 그러한 인식이 직업사회 직장의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계약. 그 위에 그 CEO와 사원의 서로 그 원하는 회사의 기업 이윤과 그리고 가치 창출과 고용에 대한 그런 서로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가 어느 정도로 심리적인 계약이 잘 유지가 돼 있냐. 그래서 임금과 승진의 기회, 자기 개발과 그러한 자원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회사에서 안팎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러한 것에 따라서 직장 관계에서의 인간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TV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조금 캡처를 해봤는데 보면은 직장에서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 그러니까 직장 중심적인 인간관계가 있고요.
아우 우리 직장 내에서는 좀 조용히 하고 직장 밖에서 조금 인간관계를 맺는 게 나아요 하면서 직장 탈피적인 인간관계냐. 그리고 직원들 간의 호감도와 응집력이 어느 정도인지. 화합과 응집형이라고 딱 구조를 했을 때 대립과 어때요? 분리형. 화합과 화합이 되는 분사학령. 여기저기 여기저기. 예, 응집이 되는 게 있고 화합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곳에 대립인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찢어진 분산형. 예, 그 직원들 간의 호감도와 응집력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상사의 역할과 리더십에 따라서 예, 미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 업무 지휘자가 있고요. 감독 평가자가 있고요. 선도로 나가는 혁신자가 있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추진하는. 그리고 중개 조정가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독려하는 화합 촉진자가 있어요. 그리고 상사의 유형에선 과업 중심형, 회사의 과업의 그 중심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서로 조직 내에서 서로 인간관계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관계 중심형. 그리고 권위형이 있고요. 지시하는 권위형.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면서 방임형. 그리고 서로 그런 민주주의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 라는 그 민주형이 있어요. 그리고 부하의 유형이 있는데요. 뭐 인턴, 사원, 팀장, 사원, 뭐 사원, 대리, 인턴, 자리 배치도가 이렇게 있는데 회식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그게 나왔는데 부하의 유형을 보면 상사에 대한 우호성. 진짜 상사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는 추정력.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저항력.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받겠습니다. 분리형. 그 상사는 상사고 우리는 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업무 수행 태도에 따라서 만족하는 열성형이 있고요. 그 만족 태만형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뭐 만족하고 그냥 더 이상 안 해버림. 그리고 불만 열성형. 맨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뭐 도움도 안 되고 하는 뭐 그렇게 자신만 이렇게 불만이 있는. 그리고 불만 태만형. 불만이 있어서 아예 그냥 태만하게 구는 그런 유형. 그리고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살펴봤을 때 인간관계 갈등은 어디나 다 도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은 안 힘든데 뭐가 힘들다? 인간관계가 힘들다.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다. 상사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직장 생활의 초기의 적응 문제에 따라서 상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동료의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의 직장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탁 터지는 바람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과부하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의 증폭도 증폭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문화의 부족은. 우리 조직은 단단하게 이렇게 가는 조직인데 나만 외돌토기처럼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면서부터 어떤다고? 늙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학습을 통해서, 평생 일자리를 통해서, 평생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늘 배우려는 자세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으니까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강점을 찾아서 몰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 모든 삶의 주인공은 누가 된다? 내가 될 수밖에 없다. 피터 드래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면 더 모든 걸 다 경험해봐서 이제는 나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서 뭐 해진다고? 늙는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경험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젊어지는 지름길이고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윤택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 피터 드래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삶을 즐기면서 여러분들의 유익한 삶을 건강하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귀한 학우님들과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정말로 이 어려운 수업을 진짜 듣느냐고 고생하셨고, 네, 이번 주는 약
1 시간 반 가까이 네 수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인제 직장인과 그 대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많은 고충을 토로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굉장히 잘하고 싶지만 그거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를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하게 잘 이겨내시고 계시다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세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예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